자, 교과서 314페이지를 갑니다. 314페이지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렇게 나왔어요. 의의를 봅시다.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자 적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한 칸 밑에 면적,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구조, 종류, 세부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요 정도만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번에 대장 등록이 선행 이래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의 물리력 변경 사실이 있으면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대장상 등록을 선행한 후 고가를 딱 줄 것이요. 그냥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 신청으로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들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몇 개월이냐 한다? 1개월. 그러다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2번에 직권 이래 나오죠.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거든,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것도 또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죠. 분류. 소재 뭡니까? 지번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인천시 남구 연수동 백던지 이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여기에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마다 있다. 요게 소재가 변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해. 그럼 요렇게 따면 요 두 개의 변동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치는다. 알아. 그러니까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런 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315페이지 제일 위에 첨부정보입니다. 토지 대장할 때 대장자만 줄 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토지면 토지대장이고, 임야면 임야대장이고,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이고,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그죠? 자, 2번으로 갑니다. 1필의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셋째, 넷째 줄 끝에 지적도. 지적도 옆에다가 대장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럼 출제유는 토지의 일부든 건물의 일부든 일부자가 들어가면 도면을 첨부한다. 오도와이도 이걸 대장으로 고치면 X다 이 말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줄것입니다. 등기필정보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덱스다? 괜찮습니다. 오덱스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요것도 옆에다가 메모를 내놓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메모를 내놓고. 여러분, 우리 등기부에 가면 있잖아요. 표제부가 나오죠. 자, 일단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 없다. 이제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라는 말은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옛날에 기출문제 18회 때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락의 유무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오더와이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는 말이 없어요. 오케이. 네. 이해관계인은 권리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갑구, 무성구, 을구.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표제부만 줄 거세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6번에 하필의 제한이거든. 그 하필의 제한할 때. 자, 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8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자, 그럽니다. 하필이라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죽었습니다. 성역지. 위에다가 썼어요. 요역지. 자, 이렇게 푸세요.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할 수 시작. 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하필할 수 뭐다? 없다. 여러분들 제 손을 봅니다. 눈살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 말은 성역지라고 썼다는 말은 오케이? 성역지와 요역지가 답이 같다는 말이다. 틀리다는 말이다. 틀리다는 말이야. 같다면은 성역지 이래 안 쓰고 그냥 지역권 이렇게 쓰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을 봅니다. 디귿입니다. 합병하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자, 죽었습니다.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됐죠. 그럼 등기원인 옆에 한자 옆에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X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 손을 봅니다. 저당권.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릅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하필할 수 시작 없다.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하필할 수 뭐다? 있다. 옆에다가 조그맣게 필기를 요렇게 하세요. 조그맣게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저당권, 여기에 저당,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제일 이해 빠릅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입니다. 여기도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여기도 뭐가 있다? 저당권. 이게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하필할 수 시작 있다. 요거는 저당권이죠. 여기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하필할 수 시작 없다. 둘 다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리얼로 갑니다. 합병하려는, 이거는 리얼은 글자를 다 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제81조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동일한 신탁 등기 자르세요. 그래, 옆에다 또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여기는 신탁 등기, 여기는 신탁 등기, 신탁 등기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탁이 돼 있죠. 요거는 안 돼 있죠. 그럼 하필할 수 시작 없다. 둘 다 돼 있죠. 하필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자, 정리를 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일권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하필할 수 시작 없다.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하필할 수 시작 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하필할 수 시작 없다.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하필할 수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외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 써놨죠? 그건 하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옆에 봅니다. 외의 등기가 있는 게 하필할 수 없다 이래 놓잖아요. 맞죠?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거기에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환매 특약 등기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건 전부 다 하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냥 이런 거는 공부할때죠. 가등기된 부동산 하필이 안 되지. 오케이? 네. 안 되지.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할게요. 칠판에.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소유권, 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이 빠졌네요. 지상권, 이럽니다. 성역지, 지역권,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저당권 이래놓죠. 외의 등기는 하필할 수 시작 없다. 여기에 써놓은 것만 하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쉬운 말로 해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 말은 이 말이잖아요.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통과. 그럼 요거 세 개죠. 자, 요 세 개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할 수 시작 있다.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할 수 뭐다? 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요거는 일부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두 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저당권하고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하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신탁 등기하고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읽어야 돼요. 요것만 하필이 되는 거라. 나머지는 안 돼.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요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값,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값,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 여기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가 합필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되지. 그 왜 안 되느냐 할 때 합필했지. 그럼 하나가 됐다고만 해칩시다. 오케이? 소유자 누구다? 가. 소유 누구다? 가. 근데 나중에 여기에는 무슨 등기가 있다? 가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하면 이게 소유자가 누구로 된다? 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치면 떨어져서 다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그러면 합필하고 또 분할하고 떼주고 이러면 복잡하지 않다? 복잡. 아예 처음부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소유자가 갑이었지. 이제는 누가 된다? 을이 돼. 그럼 소유자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죠? 돈 못 갚았죠? 경매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이것만 지금 또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진다? 떨어져. 그럼 하필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런 거 하필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7번은 옛날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표를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요래 보세요. 자, 표를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요렇게 되었어요. 이해만 해두세요. 이해만 해두세요. 분할이 있고, 합필이 있고, 분할, 합필이 있어요. 구분 건물이 있고, 비구분 건물이 있거든. 자, 개설이 있고, 폐쇄가 있고, 변경이 있어. 변경이 있어. 자, 아니. 자, 그림만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면적이 500입니다. 500. 이거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는 몇 번지? 100. 그럼 얼마가 된다? 250. 요거는 시작. 100의 1. 맞죠? 그럼 분할을 했으니까 요거는 등기부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요? 만들으니까 뭐 한다? 계산. 요거는 옛날에는 면적이 몇이었다? 500. 지금은 몇이다? 250. 뭐 해야 된다? 변경. 맞다? 이런 문자를 해야 되는 거다. 정답입니다. 갑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지로 한 경우에는 갑 등기부는 변경한다. 어드와이더 O. 을 등기부는 개설한다. 어드와이더 O. 자, 요래 됐어요. 이래 됐어요. 이거는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면적이 100이고 200입니다. 100번지가 200번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지. 거의 뭐 시킨다? 폐쇄. 이거는 옛날에는 200이었는데 100이 붙어왔지. 그럼 얼마나 됐다? 300. 뭐 시킨다? 변경. 자, 정답입니다. 갑지를 을지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갑 등기부는 폐쇄한다. 어드와이더 O. 을 등기부는 변경한다. O. 됐어. 자, 이리 오세요. 자, 입니다.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요게 면적이 500이고 이는 면적이 300이에요. 그런데 500에 반만 분할을 내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는 옛날에는 몇이었다? 500. 지금은 몇이다? 250. 그럼 뭐 해야 된다? 변경. 옛날에는 몇이었다? 300. 250이 붙어왔지. 그럼 몇이 된다? 550. 시작. 변경. 자, 보세요. 갑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지로 합병한 경우에는 갑지는 변경한다. 어드와이더 O. 을지는 변경한다. O. 갑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지로 합병한 경우에는 등기용지, 개설, 폐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드와이더 O.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이거는 있잖아요. 공부할 때 요래군형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구분 건물은 아파트입니다. 비구분 건물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등기부의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변경이 안 됩니다. 새로 만들어요. 새로. 그러면 1이 가면 이거는 없어지고 이건 새로 만들어야 돼요. 1이 가면 이거는 없어지고 이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지권의 변경으로 옵니다. 옆에다가 352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52페이지.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한 장을 넘기세요. 자, 멸실등기를 갔습니다. 멸실등기는 두 개만 딱 해오면 돼요. 두 개만. 자, 그러면 처음에 의를 가봅시다. 멸실등기 됐죠? 의에 멸실등기란 토지에 죽었습니다. 함몰, 포락, 건물의 소실, 붕괴. 옆으로 갑니다. 가치 1개의 부동산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한 칸 밑에 부동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그럼 여러분들 그럼 일단 1번에는 2층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냥 요거죠, 그죠? 자, 칠판 오세요.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전부 다 불타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동그라미 1번.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2층만 불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동그라미 몇 번? 2번. 그럼 요거는 2층에서 1층으로 고쳐야지. 그럼 요거는 무슨 등기? 변경. 그럼 부동산의 전부는 무슨 등기? 멸시. 일부는 시작 변경. 그러면 밑으로 옵니다. 자, 요게 자, 갈로 열고 1번, 2번을 묶으세요. 이건데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요. 자, 2번이 키입니다. 2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고까지 딱 줄 것이요.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럼 여러분들 답은 이거죠, 그죠? 제 말 들어보세요. 있던 집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매도인이 한다? 이런. 그런데 집은 없어. 집은 없는데 등기부에는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런 멸실 등기는 뭐 없이 지체. 요거 구비라고 있어야 돼요. 위에 거는 있던 집이 불탔다. 이게 일반적인 거지. 그러면 멸실 등기하는 거는 1번이지, 1번. 근데 2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라는 멸실 등기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죠? 네, 네,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갑니다. 첨부정부의 둘째 줄에 대장 정부할 때 대장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이해관계입니다. 올라가세요.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그 건물 동그라미 칩니다. 멸실에 이미 권리는 소멸하기로 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는 죽었습니다.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뭐다? 없다. 표제부에는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위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셋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뜻을 알려야 한다. 그래가 동그라미 2번에 성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뭐다? 없다. 동그라미 3번에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멸실 등기를 통지를 하지 않는다. 통지를 하지 않는다. 그걸 줄 것을. 요걸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요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토지 멸실이 있고 건물 멸실이 있거든. 그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 대장을 첨부합니다. 대장을 첨부합니다. 자, 그런데 건물 멸실에는 대장 말고 다른 게 들어가도 돼. 그 다른 게 들어가도 된다는 게 건축물 대장 무등재 정명원입니다. 무등재 정명원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건축물 대장에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 말.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요리 오세요. 이거는 자, 골자 할 때 이랍니다. 토지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반드시 대장을 첨부한다. 오.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X. 둘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러면 토지 멸실은 반드시 대장을 첨부해야 돼. 그럼 대장을 첨부한다는 말은 소유자가 구청에 가서 대장을 정리했다는 소리다, 안 정리했다는 소리다? 정리했다는 소리죠. 그럼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다, 모르고 있는 상태다? 알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거든. 그런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한다 안 한다? 해. 하는데 이 부동산에 무슨 권이 있더라? 저당권이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을에게 멸실 등기한다는 뜻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왜? 이 저당권은 부동산에 있죠. 그럼 부동산이 불타버렸잖아요. 맞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는 주지만 성낙서는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합니다. 표제부에서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됐죠? 네. 그러면 감 잡았죠? 네. 그러면 건물은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토지는 안 알립니다. 왜? 토지는 반드시 대장을 첨부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릴 필요가 없어요.
통과. 그 다음에 등기 실행입니다. 1번에 표제부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등기구를 폐쇄하지 않고 멸실된 구분 건물의 기록만을 폐쇄한다. 이래 나오죠.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101동 1701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 갑골구가 있답다. 이제 아파트 전체가 폭삭 내려앉을 수 있답다. 이제 1701호만 없어질 수마다. 이제 그럼 1701호만 없애는 거지. 일동의 표제부는 없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됐죠?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변경 경쟁입니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까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개명이다, 개명 아니다? 개명.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럼 이런 거는 이해관계인이 없고 내가 개명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개명했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대신 주등기, 부기등기는 물을 수 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럼 의의를 갑니다.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냥 개명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통과. 그러면 그 밑에 절차는 단독 신청 하나만 줄 거고, 여러분들 그게 대위 신청이 나오고, 대위 촉탁이 나오고, 직권이 나오고,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런 거는 제 손을 보세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명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주소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재지가 아까 그랬죠.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변할 수마다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다른 사람이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3번 하나만 갔어요. 직권에 할 때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입니다. 소유권 이전에다가 줄 것이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골 줄 것이요. 할 때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주민등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옆에다가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써서요. 주민등록 초본.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의 주소로 명되어 명백히 나타날 때는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자, 그러면 요거를 한 글자만 딱 공부를 합니다. 요리 오세요. 제가 이 한 글자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 하나만 공부해 볼게요.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습니다. 의무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의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덱스다. 그러니까 꼭 기억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이때는 모를 때는 꼭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다, 내려갈 때 필요하다.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항상 권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는 말이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거기에 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랍니다. 주소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뭐냐? 그건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왜 알아야 되느냐? 세금,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뭐다? 취득세. 그럼 둘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주민등록번호는 의무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써놓고 답해 볼게요. 이런 거는 공부할 일합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대전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럼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 전출 신고 한다.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사 왔어요. 과천에서 동작구로 이사 왔어요. 동작구에서 강남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등기부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부산이지. 맞죠? 네.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주민등록 등본 제출해야 된다, 한다? 해. 그럼 나중에 가면은, 실무에 가면은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거든. 이때는 의무자는 초본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초본을. 주로 의무자는. 오케이? 근데 권리자는 등본이나 초본에는 관계없어요. 그럼 왜 초본을 가져오느냐 할 때 주소 변경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초본을 보면 주소 변경이 쫙 다 나와야 안 나요? 나온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제출해야 된다는다 해.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는 강남이다 이 말이야. 등기부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부산. 이러면 등기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변경 등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 때 이래 뭐다? 왔다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그럼 뭐로 간다? 강남.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이 뭐냐 이러면은 이걸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지. 직권으로 하면 수수료가 필요가 없지.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기관이 뭘 해준다? 직권을 해. 직권.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직권을 해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양도세, 취득세. 맞다. 그럼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무슨 등기일 때만 직권을 해준다? 소유권 이전. 이런 거를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지문으로 띄우거든.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모르겠거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이해관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대비 촉탁해 줄 수 있다. 직권을 해 줄 수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민의 표시병에 생략만 동그라미 치죠.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중간을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자, 제 손을 봅니다. 말소 등기를 해러 왔어. 말소 등기를 해러 왔는데 주소가 틀려. 그럼 주소 변경하고 말소합니까? 이왕 말소할 거 주소 변경할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 멸실 등기를 해러 왔어. 주소가 틀려. 그럼 주소 변경하고 멸실합니까? 이왕 멸실된 거 등기부 멸실 등기 변경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할 필요가 없냐 이 말입니다. 필요가 시작 없다. 기억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죽었습니다. 말소 등기. 니은으로 갑니다. 멸실 등기.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는 아까 전에 했죠. 등기민의 수차례 걸쳐 변경 그거만 줄 거죠. 수차례 걸쳐 변경 다 중간에 생략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됐죠? 통과.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요거 하나만 합니다. 등기민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언제나 부기등기. 됐죠? 네.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자, 이제 권리의 변경입니다.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이죠. 의를 갑니다. 의에. 첫째 줄에 권리의 병이 이미 등기된 권리는 권리. 자, 죽었습니다. 존속기간. 한 칸 밑에 치료. 옆에 차임, 옆에 피담보 채권, 옆에 이자율 이런 거 나오죠. 그냥 가장 쉽게 그냥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다. 이라는 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공동신청이죠. 자, 오른쪽에 323페이지 갑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요거 이제 공부하고 집에 갈게요. 자, 요리 해보세요. 자, 요거 이제 책 보지 말고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요리로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다? 1억.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요 사람 뭐다? 전세권자.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더와이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필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돼. 그 등기 필정보 첨부는 의무자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의무자. 맞아요? 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지금 의무자가 갑이잖아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맞다? 맞죠? 그럼 다시 할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어디서?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어디서?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첨부해야 된다. 된다. 해. 자, 다시.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2억으로 오를 수마다 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다. 어디다? 지상권의 지료를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 설정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의무자가 누구다? 가.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정답입니다. 지역권 설정, 지료를 정액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지역권 설정자는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어디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안답니다. 전세금 감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다. 어디다? 여기 무슨 자? 의무자. 이게 무슨 자? 권리. 다시 합니다. 치료를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다. 어디다?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어디다?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저당권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디다? 의무자가 누구다? 권리 의무자가 누구다? 그러니까 제가 요리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의 답이 뭐냐 이러면 등기필 정보와 인감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는 다 해야 돼. 맞다? 맞지? 인감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잖아요. 근데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인감은 제출한다? 안 해. 등기필 정보는 제출을 한다? 한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그림을 보세요. 됐죠? 네. 그래서 1억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원시적으로 공부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찾았어요? 갑 위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쓰세요.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래 썼어요. 그래가지고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나중에 오른쪽에는 지상권, 왼쪽이 지상권 설정자면 오른쪽은 시작 지상권자, 왼쪽이 지역권 설정자면 오른쪽은 시작 지역권자, 왼쪽이 저당권 설정자면 오른쪽은 시작 저당권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를 들 때 전세권으로 예를 들지만 출제 이유는 전세를 예를 들지 저당을 예를 들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로 예를 드는 거는 저당권을 갖고 예를 듭니다. 저당권. 그러면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 하이라이트죠. 그죠? 자, 우리는 부기등기 갑니다. 부기등기. 성낙서를 첨부하면 둘째 줄에 있을 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저당기.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갑, 을이죠. 그죠? 자, 요렇게 되셨어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1번에 전세금이 1억. 1번에 전세금이 1억. 됐죠? 2번에 저당권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몇 억? 1억. 됐죠? 그럴 때 항상 여러분들 봅니다.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1번이 먼저 배당받는다. 2번이 한다. 1번. 그럼 항상 키는 2번이 키입니다.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니다.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니다. 불이익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 배당 다 받고 난 다음에 요 사람이 받죠. 항상 요 사람이 후순위 권리자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요게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관계? 이해관. 그럼 성낙서가 들어가면 등기부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다가 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버리면 돼. 그래가 1억이 뭐다? 1. 그래가 몇 억이다? 2억. 요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낙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몇 번으로 간다? 3번. 이해합니다. 그래가 여기다 몇 억이다? 2억. 요게 1억이죠.
요게 몇 억입니까? 야, 그래도 3억이 아니에요. 오케이? 요게 1억에서 2억으로 올린 거다. 이러면. 그럼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1억이 추가됐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네, 요렇게.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두 가지 각도로입니다. 하나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어디와이더? 그럼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한다. 어디다?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그럼 각한다 이러면 어디다? X.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저는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시간 지났습니다. 자,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이지만 제가 정리의 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붙여준 거라니까. 정리를 딱 해놔야 되네. 그래, 그거를 탁탁탁 찾아서 외운단 말이에요. 자, 요래됐어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지 안 한지 잘 모릅니다. 자, 이래 봅시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그런데 위에 4개는 있죠.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오케이? 요거는 권리의 변경이 전세금이 오르락내릴 거리잖아요. 성낙서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지. 들어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럼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항상 시험 문제 답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오늘 배운 거 해볼게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전세권 이전 등기 이랍니다. 3번에 환매 특약의 등기입니다. 4번에 권리 소멸의 약정의 등기입니다. 5번에 건저당권의 건저당권의 채권액을 정액하는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 뭐 요청 대충 썼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보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라는 등기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그죠? 여기 등기명인의 표시는 시작,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이니까 시작, 부기등기.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시작, 부기등기.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조건 부기등기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부기등기. 이거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럼 항상 답이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항상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잘했습니다. 감 잡았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책을 덮도록 하겠습니다.